안녕하세요. 책암들입니다.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 속에는 멀고도 가까운 사이가 있는데요. 특히 결혼한 여성에게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는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영상에서 들려드릴 작품은 김미나님의 목욕친구입니다. 이 작품은 이혼한 며느리와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로 이혼한 전 남편의 어머니는 배 아파 낳은 자식들보다도 과거의 며느리였던 선미를 더 편하게 여기며 목욕친구가 되어 마음속의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혼한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어떻게 목욕친구가 되었는지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목욕친구 김미나. 한의원의 치료사는 시장 입구 모퉁이에 간판 없는 목욕탕이 하나 있지만 찾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했다. 실제로 한참을 둘러보아도 목욕탕 같은 건물은 보이지 않았다. 찾기를 포기하고 돌아서려는데 그제야 문패보다 조금 더 큰 알루미늄 합판에 적힌 목욕합니다 라는 글씨가 보였다. 글자마저 희미해서 꼭 찾겠다는 일념이 없는 사람에겐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간판이었다. 목욕탕이라기보다는 가정집 같았다. 까만 철문을 열고 들어서니 자그마한 정원도 있었다. 내부가 보이지 않는 불투명 유리문에 달린 사자 얼굴 모양의 손잡이를 잡고 조심스레 미는데 맥없이 문이 열렸다. 할머니 한 분이 꾸벅 졸다가 깨어났다. 4,000원이야. 거스름돈과 함께 건네받은 12번 열쇠를 들고 좁고 낡은 거실 같은 복도를 지나자 사물함이 보였다. 머리를 틀어 올리며 전자저울 위에 섰다. 몸무게는 변동이 없다. 탕 안에는 서서 쓸 수 있는 샤워대가 3개 있고 그 반대편에 앉아서 씻을 수 있는 샤워대가 4개 있다. 가운데에는 동그랗고 아담한 온탕이 있고 그 옆으로 그보다 좀 더 작은 냉탕이 있다. 오른쪽 모퉁이엔 2사람 정도 마주 앉아 있을 만한 사우나실도 있었다. 자가도 있을 건 다 있구나. 일본 어느 작은 마을의 온천탕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다. 물에 부른 때가 힘들이지 않아도 쓱 밀리듯 일순 마음이 느그러졌다. 무엇보다 사람이 많지 않은 게 마음에 들었다. 나까지 모두 3명, 앉아서 쓸 수 있는 낮은 샤워대에 자리를 잡고 의자에 비누칠을 한 뒤 거품을 씻어냈다. 수증기로 뿌연 거울도 손으로 닦았다. 비누로 가볍게 몸을 씻고 온탕에 들어가니 온몸의 노곤함이 비누처럼 스르르 풀리는 것 같았다. 이사 비용을 줄여보려고 인터넷을 뒤져 가장 저렴한 업체를 선택한 게 실수였다. 장롱 같은 큰 짐을 운반해줄 남자 인부는 2밖에 없고 가재 도구며 부엌 물품을 정리해줄 여자는 1명뿐이었다. 여자는 신문지에 둘둘 말린 그릇을 꺼내며 이사업체가 이제 막 생겼다고 했다. 분명 인터넷에 올라온 소개글에는 오랜 노하우로 정석권 모십니다 라고 적혀 있었는데 직업 소개서에서 연락이 올 때만 일한다는 여자는 오늘이 3번째 출근이라고 했다. 그녀는 일이 더뎠다. 마음이 바빠진 내가 큰 집 나르는 걸 거들고 부엌도 오가다 보니 해질 무렵에는 일어서고 앉을 기운도 없었다. 사기 그릇을 서랍장에 넣으려고 일어설 때 허리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다. 바보처럼 돈은 돈대로 쓰고 몸은 몸대로 축났다. 3층짜리 다가구 주택에는 한 층에 2가구씩 6집이 새들어 살았다. 집집마다 보일러 사정이 좋지 않은데 우리가 들어온 집이 그중 낫다고 이전 세입자가 말했다. 그것도 운이라면 운이었다. 남편의 출퇴근 시간이 꽤 줄었고 아이의 학교도 가까웠다. 재래시장이 있는 것도 좋았다. 그렇게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있을 때였다. 너 선미 아니냐?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눈이 홉 떠졌다. 어머니, 내가 여기 어쩐 일이냐?
갑자기 누가 목을 누른 것처럼 바로 말이 나오질 않았다. 침을 한번 꼴깍 삼키자 그제야 입이 열렸다. 저 이 동네로 이사 왔어요. 뭐시라? 이사? 언제? 오늘이요. 아이고, 세상 좁구나. 너 서울 산다고 안 했니?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됐어요. 어머님이야말로 여기 웬일이세요? 나도 작년에 이사 왔다. 너 내 동생 추자 기억나니? 걔가 여기 살았잖아. 그랬다. 어머님이 좋아하는 막내 동생이 이곳 안양에 혼자 살고 계셨다. 네, 기억하다 마다요. 이모님 안녕하시죠? 안녕 못하다. 아니, 안녕했구나. 올 초에 먼저 갔으니 영원히 안녕한 셈이구나. 그 애가 당뇨에 합병증까지 와서 고생이 심했어. 혼자 아파서 시름시름하기에 내가 돌봐주러 왔는데 1년을 못 버티고 갔지 뭐냐. 어머, 죄송해요. 내가 죄송할 게 뭐 있니? 근데 기이하구나. 어떻게 이런 데서 만날꼬? 내가 묻고 싶은 말이었다. 지금은 남이 되어버린 7년 전 시어머니를 다시 만나다니. 그것도 이렇게 서로 벌거벗은 모습으로 난감했다. 물만 뿌리고 살짝 나가야지 하고 엉거주춤하는데 어머니가 내 손을 잡아 끌었다. 어쨌구나 반갑구나. 잘 되었어. 등 좀 밀어주라. 이름 강미자. 나이. 가만히 있자. 그때가 68이셨으니 지금은 75이시구나. 어머니는 그런 분이셨다. 언제나 애둘러 말하는 법이 없고 상대가 앞뒤 뚝 잘라 말해도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다. 말할 수 없어서 말하고 싶어서 괴로워하는 어머니 또래분들을 떠올리면 어머니는 과묵한 사람에 가까웠다. 결혼하겠다고 마음먹고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도 몇 마디 묻지 않으셨다. 처음엔 좀 냉정하고 무섭게 느껴졌지만 이내 상대를 괴롭히지 않는 어머니만의 지혜로 보였다. 묻지 않아서 때로는 고마운 일을 많이 겪어본 사람처럼 어머니는 지금 이 순간도 오랜만에 반가운 사람을 만난 것처럼 나를 대하신다. 여전하셨다. 때는 불리셨어요? 응. 내 때 타월을 쓸까 하다가 표면이 너무 까칠해서 피부가 아플 것 같아 어머니 타월을 받아들었다. 표면이 많이 닳아 부드러운 수건에 가까웠지만 연한 노인의 피부에는 낡은 타월이 더 나을 것 같았다. 의자를 바짝 당겨 어머니 등을 마주하고 앉았는데 왼쪽 등 위로 어른 손바닥만한 크기의 화상 자국이 보였다. 어머니, 내 손길을 느끼셨는지 어머니가 아, 그거? 하고 이야기를 시작하셨다. 추자가 나랑 목욕하는 걸 좋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곳에 왔구나. 꼭 마실 다니는 것처럼 다녔지. 서로 등도 밀어주고 좋았는데 올 봄에 추자 보내고 나니 한동안 목욕탕 올 일이 없었어. 집에 우두커니 앉아있는데 심심하기도 하고 그의 생각도 나더구나. 그래서 목욕탕에 왔지. 그 애는 숨 막히고 갑갑하다고 사우나를 싫어했어. 나는 좋아했는데 그 애가 싫어하니까 그때는 사우나를 안 했어. 그런데 혼자 오고 보니 저 사우나실에 꼭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들어가 한참을 앉아 있는데 갑자기 안개 속으로 들어온 것처럼 눈앞이 하얘졌어. 그 다음부터는 애들 말로 꼭 술 먹고 필름이 끊길 것 같이 기억이 없어. 내가 한참을 안 나오니까 주인 할머니가 들어와 봤다더라. 내가 바닥에 늘어져 있는 걸 보고 처음에는 허리 지지려고 바닥에 등대고 자는 줄 알았는데 다시 보니 기절했더라지. 1시간 넘게 그러고 있었던 모양이야. 나중에 119가 와서 큰일 날 뻔했다고 하더라. 일은 넘은 노인들은 10중 8구 세상을 뜬다고. 나는 운이 좋은 거라고. 다 듣고 보니 슬픈 이야기인데
어머니는 10대 소녀가 제잘되듯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셨다. 지금도 아프세요? 이상하게 뜨거운 데서 다쳤는데 참비 오는 날 욱신거린다. 어떤 날은 거기만 서늘한 것 같고 어떤 날은 거기만 열이 나는 거야. 거기가 서늘한 날에는 목욕탕에 왔어. 탕에 담그고 있으면 좀 나아지는 것 같아. 모양 만들기 전 찰흙을 뭉쳐놓은 것처럼 그 부위만 살이 지지개져 있었다. 화상에 얼굴이 있다면 이런 모양일까 싶게 붉은 상처가 울근불근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상처는 어머니가 의식을 잃었던 1시간 동안 의식을 돌려놓으려고 몸이 내지른 아우성 같았다. 어머니 한쪽 어깨에 손을 얹고 반대쪽 어깨에서부터 엉덩이까지 지그재그로 등을 미는데 때는 밀리지 않고 살가죽만 밀렸다. 75 노인의 탄력 없는 피부는 늘어질 만한 부분은 죄다 늘어져 있었다. 하나는 목양말, 하나는 긴 양말처럼 양쪽 가슴은 크기와 길이가 다르게 늘어졌고 이중으로 접힌 뱃살도 기력 없이 개켜진 수건 같았다. 처음으로 어머니의 몸을 보았다. 어머니의 몸을 보고 있자니 곧 거기에 도달하게 될 내 몸이 보였다. 기억을 더듬어 보니 한 번도 어머니와 목욕한 일이 없다. 짝짝이 가슴이 웃기냐? 아니요, 무슨 그런 말씀을. 애들 5이 다 왼쪽 가슴만 입에 물고 오른쪽 가슴은 주물럭거리더구나. 그래서 하나는 졸아들고 하나는 늘어났나 보다. 이제 내 등 대라.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괜찮긴 비싼 돈 내고 들어와서 왜 등을 안 밀어. 밀어줄 사람이 없다면 몰라도 이리 대라. 마지못해 등을 돌렸다. 어머니는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들여 등을 미는 것 같았다. 위로 밀고 아래로 밀 때마다 어머니 손목에 들어간 힘을 느끼느라 되레 내가 더 힘을 쓰게 되었다. 올해 몇이나 됐니? 39이요. 벌써 그리 됐어? 세월 빠르다. 내가 우리 집에 몇 년 들락거렸지? 3년이요. 재혼했단 얘기는 들었다. 남편은 잘해주지? 네. 아이는? 안 생기더라고요. 딸아이 하나 입양했어요. 애는 적응 잘하고? 네. 10살 때 와서 알 건 다 알아요. 벌써 5년 됐어요. 좋구나. 그런데 어디 사냐? 시장 골목 맞은편에 있는 한의원 근처예요. 아, 그 한의원. 나도 가끔 침 맞으러 간다. 대충 치운다고 치웠는데 제 있을 곳을 찾지 못한 물건들이 꽤 있었다. 내일은 어지간히 쓸고 닦아야 할 것이다. 가스도 연결이 안 됐고 밥할 여건도 못 되니 저녁은 먹고 들어오면 고맙겠다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남편은 자기는 알아서 하겠으니 나더러 끼니 거르지 말고 뭐라도 시켜 먹으라고 당부했다. 허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더 치울까 하다가 갑자기 다 귀찮아져서 침대에 벌렁 누웠다. 방금 헤어진 어머니가 떠올랐다. 전 남편과 헤어지려고 마음을 굳혔을 때 누구보다도 어머니께 먼저 말씀드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듣고 충격받으실 모습을 그리고 싶지 않았다. 아니, 무슨 갈비탕이 이렇게 실하냐? 이 살 좀 봐라. 조용한 한식집으로 모시고 싶었지만 어머니가 비싸다며 한사코 발걸음을 돌리시는 통에 한식집 옆 갈비탕 집으로 들어갔다. 맛이 나쁘지 않은지 손님이 많았다. 구석 빈자리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뜨거운 갈비탕에서 모락모락 김이 올라왔다. 파를 많이도 넣었구나. 왜 어머니를 모시고 왔는지 잊어버린 사람처럼 동그랗게 썰어놓은 파의 개수를 세기라도 할 것처럼 나는 빤히 갈비탕만 쳐다보았다. 어서 먹어라. 맛있네. 많이 드세요. 그래.
그런데 같이 오지 않고 걔는 뭐가 그렇게 바쁘냐? 하기야, 남자는 일 많은 게 없는 것보다는 좋지. 근데 매양 내가 혼자 다니니까 내가 좀 안쓰러워. 2층 집 아줌마는 내가 딸처럼 나한테 잘한다고, 며느리 잘 얻었다고 부러워한다. 어머니는 여자애들이 스파게티를 먹을 때처럼 숟가락에 당면을 둘둘 말아 후루룩 넘기시며 말씀하시다가 드시다, 말씀하시다가 드시다 했다. 괜히 그 모습이 보기 좋아서 나는 준비해간 말은 꺼내지 못했다. 그날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보았다. 저녁 먹었어? 아니, 자긴 삼겹살 먹었구나. 남편이 겉옷을 벗는데 벌겋게 구워진 삼겹살 냄새가 따라 올라왔다. 냄새는 떼어놓고 왔어야지. 글쎄 정들었는지 떨어지질 않네. 왜 굶었어? 넌 입이 짧아서 큰일이야. 이따 배고프면 먹을게. 미나는 아직 안 왔어? 학원 한 타임 더 남아있잖아. 그런데 자기, 나 오늘 누구 만날게. 누굴 만났는데? 옛날 애인. 옛날 애인? 어디서? 동네 목욕탕에서. 옛날 애인이 여자였어? 당신 바이야? 남자도 좋고 여자도 좋아? 헤헤, 그럴지도. 이삿짐을 모두 정리하고 바쁜 일상 속으로 안착하느라 목욕탕에서의 조언은 한동안 잊고 있었다. 한 주에 한 번씩 발행되는 작은 기업의 온라인 뉴스레터를 만드는 일은 둘이 하기엔 적고 혼자 하기엔 좀 많았다. 담당자가 바뀌고 나서는 마감일에 바짝 맞춰 원고를 보내기 일쑤여서 발송일 새벽까지 수정해야 할 때가 많아졌다. 동트는 걸 보며 잠이 들었다. 얼마나 잤을까? 남편이 흔들었다. 여보, 어떤 할머니가 오셨는데? 남편이 현관문을 열자 거기 어머니가 서 계셨다. 여긴 어떻게? 시계를 보니 8시 20분. 출근 준비를 마친 남편이 바람처럼 사라지고 나와 어머니만 얼음띵 놀이를 하는 사람들처럼 현관에 얼어붙었다. 목욕 가자. 네? 목욕 가자고 왔어. 이 시간에요? 늙으면 아침잠이 없어. 이 시간까지 기다리느라 혼났다. 한의원 근처서 얼마 전에 새로 이사 온 집 아느냐고 물으니 알려주더구나. 엄마한테 끌려 억지로 목욕탕에 가는 아이처럼 어머니 뒤를 따랐다. 앞서가는 어머니 목욕 가방에서 삐져나온 목욕 타월이 달랑거렸다. 아, 이 시간에 목욕이라니. 온탕에 나란히 앉아 어머니와 나는 수행하는 사람들처럼 눈을 감았다. 준호 씨하고 언니들은 자주 들러요? 노인네 좋다는 자식 본 적 있냐? 전화만 해줘도 고맙지. 제 이모 죽고 한 달 정도는 둘이 살다 혼자 살면 적적하다고 사나흘에 한 번씩 전화하더니 이제는 열흘도 좋고 한 달도 좋고 쟤들 내킬 때 한다. 너도 알겠지만 내가 무뚝뚝해서 애들 클 때도 그렇게 살갑게 대하지 못했어. 내 칠순 잔치 해준다고 애들이 어디 호텔인가 빌려서 사람들 불러다 놓고 밥 먹는데 나중에 준호가 취해서 그러더구나. 누나들은 어땠는지 몰라도 자긴 엄마가 냉정해서 대하기 어려웠다고. 애들이 좋은 날 왜 그러냐고 말리는데도 이놈이 자꾸 그 소리를 하더구나. 제 딴에는 그동안 눌렸던 게지. 아무 말도 못했다. 지금은 자식들 정 없는 거 내 업이라 여기고 산다. 어머니는 등만 밀어달라고 했는데 밀다 보니 어깨도 다리도 밀게 되었다. 타월이 지날 때마다 하얀 때가 뭉쳐 일어났다. 먹는 것도 시원찮은데 때는 왜 늘 생기는지 모르겠다. 때가 많아서 미안하다는 어머니의 표정이 수줍은 소녀 같았다. 묵뚝뚝하긴 해도 어머니는 표정만큼은 늘 풍부하셨다.
말이 없는 대신 좋고 싫은 내색을 얼굴로 하셨다. 이런 말하면 우리 딸년들이 서운한다 하겠지만 난 어쩐지 딸보다 며느리인 내가 편했다. 딸년들은 이것저것 바라는 게 많아. 내가 해줄 수 없는 걸 자꾸 바란단 말이야. 엄마가 무슨 죄인이냐? 툭하면 엄마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엄마는. 제길, 그렇게 지들 마음에 꼭 드는 엄마를 바랄 거였으면 지들이 직접 엄마를 고르든가. 너는 내게 보채는 일이 없어서 좋았어. 너라고 내게 서운한 게 없었을까만 그래도 너랑 있으면 뭐랄까 내가 이해받는 기분이었어. 모처럼 마음에 드는 딸이 생겼는데 준호 그놈 때문에 다 망쳤지. 어머니는 내 손길에 순하게 몸을 맡기면서도 말하는 중간 자꾸 사우나실로 눈길을 주셨다. 어머니, 지금도 사우나 하고 싶으세요? 아직도 정신 못 차렸는지 가끔 하고는 싶은데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하고 싶으면 저랑 5분만 같이 있다가 나올까요? 그래 줄래? 사우나실로 들어서는 시어머니를 보며 나는 가만히 속으로 말했다. 아마도 시어머니라 그랬을 테지요. 어머니가 제 엄마였다면 저도 준호 씨나 언니들만큼 맹렬히 엄마를 파먹고 싶었을 거예요. 우리 모두는 배추에 붙은 배추벌레, 복숭아 안에 사는 복숭아벌레잖아요. 엄마라는 양분을 빨아먹고 크는 기생충은 엄마의 심정은 생각할 이유나 겨를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먹어치우면서 제 몸을 불리다가 어느 날 몸만 커진 어른이 되어버리니까요. 날 때부터 엄마가 없었던 저는 사실 지금도 엄마가 무엇인 줄 몰라요. 엄마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몰라요. 어머니가 절 편하게 느끼셨다면 그건 제가 엄마를 괴롭히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일 거예요. 어머니와 나는 목욕탕을 나와 벅적대는 좁은 시장통으로 들어섰다. 사흘 후면 구정이라 사람이 제법 있었다. 아침 먹자. 순대 해장국집 아주머니가 입구에서 전을 붙이다가 어머니를 보고는 반가운 눈인사를 건넸다. 어떻게 다 먹나 싶게 푸짐한 해장국에 동그랗게 썬 파가 예쁘게 올려져 있었다. 어머니는 건더기를 한쪽으로 밀고 국물만 살짝 떠드셨다. 나도 따라했다. 국물이 시원했다. 갈비탕 말이다. 네? 그날 내가 내 손잡고 밥 먹으러 가자던 날, 그날 갈비탕 참 맛있었다.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어렴풋이 알고 있어서 나는 그냥 갈비탕만 맛있게 먹었지. 내 얘기 안 들으려고 맛있게 먹는 척 했는데 먹다 보니 정말 맛있었어. 그 전날 밤에 준호 녀석 걱정에 속을 끓였는데 속썩인 놈은 오지 않고 엄한 놈이 와서 해장을 시켜줬지. 버석하게 타들어가는 내 얼굴 보는 거 그때 나도 고역이었다. 나도 내 시아버지 그 못된 버릇 때문에 평생을 고생했는데 너까지 그 궁창에 빠진 걸 보는 것도 힘들더구나. 다 내가 자식 잘못 키운 죄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지. 그때 너를 안아주지 못했던 게 지금도 미안해. 아니에요, 어머니. 오래전에 다 잊었어요. 국물만 드시지 말고 밥도 말아서 드세요. 밥을 반쯤 덜어 어머니 국물에 넣고 저었다. 나머지 반은 내 국물에 넣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밥을 먹었다. 어머니, 휴대폰 있으세요? 어머니가 목욕 가방 안을 주섬주섬 뒤져 휴대폰을 찾았다. 번호 자판이 큼직했다. 노인들을 위한 노인 전용 휴대폰이었다. 누가 사줬어요? 누가 사주긴 내 돈 내고 내가 샀지. 혹시나 해서 단축번호 키를 찾아 눌러보았다. 아직 한 개의 번호도 입력되어 있지 않았다. 통화 내역을 보니 준호, 우영이, 근영이,
형제들의 이름이 뜬다. 순서대로 차곡차곡 단축번호를 입력해 두었다. 1번에 내 번호를 입력했다. 어머니, 제게 전화하고 싶으실 때 1번을 누르세요. 이렇게 길게 꾹 누르시면 돼요. 원래 1번이 제일 친한 사람 자리인데 어머니 외우기 편하시라고 1번에 넣었어요. 괜찮죠? 그래, 그러마. 어머니, 우리 목욕 가방 하나씩 사요. 어머니 목욕 가방이 낡아서 타올이 삐져나오더라고요. 내가 사주는 거냐? 헤헤, 네. 시장 안의 잡화점에는 물놀이 갈 때나 쓸 법한 비닐 가방들이 알록달록 매달려 있었다. 나는 안이 보이지 않는 청색 가방을 골랐는데 어머니는 연한 핑크색 반투명 가방을 고르셨다. 야, 내 건 색이 너무 구리다. 어머니 그런 말도 하세요? 우영이네 딸년이 그러더라. 무슨 말만 하면 할머니 구려, 할머니 구려 하고 촌스럽다 뭐 그런 말이라며? 암튼 내가 고른 걸로 하자. 괜찮지? 네. 어머니와 나는 똑같은 핑크색 목욕 가방을 달랑거리며 앞서거니 뒤서거니 걸었다.